92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신자상가의 인생 습관. 저자 서정덕. 출판일 2024년 6월 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자 되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이렇게까지 나를 바꿔야 하는 이유. 바뀐 세상에서는 바뀐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채널계의 일타 강사 서정덕과 함께하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 예전에 부자 공식은 먹히지 않는 시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산 증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돈을 모으고 싶다며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유튜브에 부자가 되는 법을 검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터지는 한 방을 알려준다는 리딩방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만 줍줍하고 있다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신자상가들의 투자 방식, 행동 양식을 살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다며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나만 코인과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며 후회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경제 눈치는 어느 정도인지, 부자가 되기 위해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정작 자산 가치가 올랐는데 현금으로 만들지 못해 날리는 게으름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자신을 바꿔야 한다. 자극적이고 허황된 투기 정보만 넘쳐나는 시대에 신뢰받는 정확한 내용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경알못들의 멘토 서정덕 기자. 그가 말하는 신자상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제 활동의 지침들. 한 방만 노리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 말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산가가 될 수 있는 후천적 DNA를 키우자. 내 삶을 즐겁게 가꾸며 경제적 자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변화를 시작하자. 저자 소개. 저자 서정덕. 주식 전문가. 아침 경제 생방송 1위. 누적 조회수 2200만에 이르는 경제 채널계의 일타 강사. 서울경제TV를 거쳐 뉴데일리 증권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남다른 성실함과 원칙적 운영 그리고 차원이 다른 자본시장과 산업계 전망을 통해 국내 최연소 증권부장 기자 타이틀을 달았다. 유튜브 채널 서정덕TV에서 매일 아침 6시 45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뉴욕 증시 경제 뉴스 라이브를 진행한다. 첫 시작 당시 구독자가 10명이었던 서정덕TV는 유튜브 분석 업체 플레이보드 집계로 한국 주식 분야 생방송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신뢰하는 경제 채널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알려주는 해설력과 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집요한 취재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로봇주 섹터에서의 적중률로 서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남들의 조언에 따라 사고 파는 데만 치중하는 투자를 경계하며 차근차근 단단히 자력으로 자산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는 경알못들의 훌륭한 멘토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나를 바꾸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이상,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은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상적인 노동 행위를 통해 얻는 돈의 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반면 SNS 등이 발달하며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보인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는 부자들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도 못할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재벌 정도의 수준이 아닌 부자들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도 못한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범한 꿈을 이루기도 쉽지 않다.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아이를 하나 둘 정도 낳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번듯한 내 집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부모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버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직해 인센티브도 받으며 소득을 높여갈 수 있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계속되지는 않는다. 느닷없이 직장에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40대가 되면 더 그렇다. 여러 상황으로 원치 않는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운 좋게 연봉이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겠지만 연봉이 높다고 안정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해 반타해 반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속물적 목표가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깝다. 다른 사람의 억압이나 원치 않는 일로부터 벗어날 자유에 대한 본능에 가깝다.
그런데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500만 원 내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법은 없다. 이 책은 꼼수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책은 아니다. 큰 대가를 노리고 큰 위험을 감수하라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이 남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다. 부자가 되는 정석은 남들보다 더 노력하기 위한 기본을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고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 하며 아주 큰 이익은 못 얻어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이익으로 쌓이게 해야 한다. 즉,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부자의 길, 올바르게 가는 부자의 길이다. 때문에 이 책에는 대박이 나는 투자 정보가 없다. 그런데 정보가 부자가 되는 데에 꼭 그렇게 필수적일까? 많은 이들이 정보가 없어서 자산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기 바빠 투자에 쏟는 시간이 너무 적어 빛을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아직 자신이 가진 부가 더 큰 부로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올바른 방법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조바심 내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목매지 않고 차곡차곡 자산가의 길을 갈 수 있다. 꽤 많은 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2시간에 500만 원이나 하는 투자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사기 강의가 넘쳐난다. 헛정보를 찾아다니느라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노력을 통해 조금 오래 걸리고 수익이 적더라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스스로 목표하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 차근차근 자산을 축적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자산가가 되겠냐? 는 반문이 돌아온다. 최근 각종 블로그, 강의,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부자 되는 법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나온다. 그런 콘텐츠를 통해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샌가 본질을 망각하고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썰 이것만 알면 당신도 부자 등과 같은 썸네일의 카피가 사람들을 자극한다. 그리고 혹할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판을 친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겠지만 생각보다 매우 많다. 자산 형성과 투자의 기본을 모르기에, 자본시장의 기본을 모르기에 도저히 현혹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에도 혹하는 것이다. 생각해 월 500만 원을 투자해 월 5천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의 강의를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정말 5천만 원씩 벌었다면 이미 사과 한 개 값이 50만 원이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다수의 월 수익이 5천만 원이 되는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의 물가는 얼마나 하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사과 한 개 값이 50만 원이 아닌 것을 보면 그런 강의를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뜻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강의는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에 혹해서 시간과 돈을 쓰다가 올바른 투자의 기본기를 쌓을 기회만 도리어 놓치게 되고 위험한 사기에 노출된다. 최근 점점 더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사기 사건 중에는 유명인이 추천하는 투자인 경우가 많다. 이런 투자는 남을 믿고 하는 것인데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 책은 A에 투자하면 당신이 당장 100억 원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매일 새벽 5가지를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책을 통해 현재 우리 자본시장, 투자 시장의 기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니 수많은 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는다. 대부분 응원과 감사의 내용이다.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주신다. 메시지나 메일에는 당연히 경제 혹은 투자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은데 그 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기초적인 질문들도 많다. 예컨대 코스피와 코스닥 중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면 좋을까요? A라는 유명인이 리딩방을 운영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질문들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이 투자의 기본을 등한시하고 투자 수익률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당연히 수익은 높을수록 좋겠지만 수익률만 노리다 보면 경제 상황이 급변동하는 시기에 대응하지 못해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고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다 보니 빠져나와야 할 때 못 빠져나오기도 한다.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탄탄한 투자의 기본기가 필요하다. 과거 부모 세대들은 이런 기본을 알지 못하고도 운 좋게 돈을 벌 수 있었다. 한 시절에 잠깐 번 자산으로 평생을 넉넉하게 살 수도 있었다. 경제가 계속 상승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고도성장의 시기는 없다. 그래서 더더욱 남이 하는 말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기댈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한 방보다는 차근차근이다. 그리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한다. 막연히 세계 10대 부호의 습관을 동경하고 따라해봐야 정작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손에 잡히는 수준의 자산가들의 구체적인 습관을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와 다른 오늘날에 필요한 자산가들의 습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자산가와 구자산가의 차이. 이 책에서 칭하는 신자산가란 손에 잡히는 수준의 자산가를 말한다. 신자산가는 100억, 200억과 같은 돈을 가진 이들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신자산가는 부동산을 포함해 자산 규모 50억 원 이상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자산 증식을 근로소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 기준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자산가에는 여러 기준이 있다. 나무위키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자산 기준 부동산 포함 100억 원 이상, 소득 기준 가구당 최소 월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너무 높은 기준이다. 노력만으로 이루기는 힘든 목표다. 금융권에서 부자 또는 자산가로 분류하여 고객을 VIP로 분류하는 기준, 혹은 국민 다수가 부자라고 평가하는 기준, 혹은 상위 10% 또는 상위 3%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최근 증권가의 설문조사를 보면 3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자를 자산가로 칭한다. 이에 맞추어 우리의 기준을 50억 원으로 잡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 신자산가라는 이름을 붙인 또 다른 이유는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당히 투자했는데 재산 증식이 빠르게 이루어진 경우들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았다. 지금의 50에서 60대 이상의 부모 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의 정도가 지금 시대의 자산 형성과 비교하면 훨씬 수월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편승을 할 수 있다면 큰 노력과 위험 없이도 자산을 이룰 수 있다. 1980년대처럼 경제가 굉장히 호황인 시절에는 별다른 재테크라는 것이 필요 없었다. 두 자릿수의 이자를 지급하는 예적금만으로도 재산을 불리기 쉬웠다. 내 집 마련 역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면 중도금 등을 모아둔 돈에 월급 등을 더해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장만하게 된 집의 가격이 물가가 오르며 같이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자산 증식으로 이어졌다. 집값이 쉽게 오른다는 것을 파악한 이들은 일찌감치 전세를 끼고 내 집을 한 채 더 사두는 소위 갭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 자산을 증식했다. 여기서 조금 더 눈을 뜬 사람들은 건물, 대지 등 부동산에 다양하게 투자하며 자산을 빠르게 증식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일련의 자기계발서들은 지금이 도리어 누구나 부자가 되기 쉬운 시대라고 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부모 세대의 방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산가들이 힘들게 일궈낸 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는 바뀐 환경에서 바뀐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자산 형성을 위한 환경은 어떠한가? 환경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 주식과 코인 광풍이 몰아친 후폭풍도 상당하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웠고 손실을 본 사람들도 상당하다. 나만 부자가 되지 못한 것 같다. 는 자조적 이야기가 넘쳐난다.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산 증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투자 환경이 좋지 못하다. 광풍처럼 몰아쳤던 코인,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률은 살아생전 다시 구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노동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하루하루 생활조차도 힘들다. 그렇기에 바뀐 환경에 적응하며 빠르게 자산 증식 방법을 찾아내려면 과거처럼 닥쳐올 파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매일매일의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 부지런하고 기민해야 한다. 그것이 향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신자산가의 성공 조건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무모하지는 않지만 실행은 매우 빨라야 한다. 지나간 파도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의 파도를 타라. 방법은 정해져 있다.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 서두에 이야기하였듯 부동산 합격은 에듀윌이라고 이야기하듯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가라고 불린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며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산이 수조 원, 수천억 원씩 있는 사람들의 뻔한 소리가 아니라 주변에서 찾아보고 우리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가가 된 사람들, 소위 신자산가의 최소한의 습관과 가치관이라도 이해하고 나만의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벌려면 돈에 시간을 써라. 현재 시점에 더하여 두 번째로 가져야 하는 관점이 바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24시간을 배분해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산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고 근로소득이 높아지던 과거에는 급여가 자산을 늘리는 데 역할을 크게 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정체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산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 성과급도 있고 연봉도 높으면 자산 축적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성과급을 많이 받고 연봉도 계속 올라가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렇게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 또한 많이 버는 만큼 세율도 엄청나다. 이것이 바로 직장인 가운데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다. 그러나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일을 하다 보면 자산 축적에 투여할 노력과 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최소한 남들보다 2시간은 부지런하게 자산을 늘리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해야 한다. 2시간이 네 집게 이름이냐고 하겠지만 남들보다 1시간 빠른 기상과 1시간 늦은 취침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시간이 누적된다면 경험과 결과의 곡선은 가파르게 나이키 로고처럼 치고 올라갈 것이다. 자산 형성의 궤도를 만들어라. 세 번째로 가져야 하는 관점은 자산 축적에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노력하여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자산을 형성한 이들에게도 공통적인 습관이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 않는가? 1,000만 원을 투자해 100%의 수익이라면 2,000만 원의 총금액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10억 원을 투자해 100%의 수익이 난다면 20억 원이라는 총금액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같은 100%의 수익이지만 결과물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정 성과에 따른 성취와 보상 그리고 자본이 축적하여 일정 궤도에 오르면 다음은 오히려 수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각각의 행성이 자기만의 궤도를 가지고 도는 것처럼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진 자산이 돌아가는 궤도를 만들어야 한다. 묵혀두지 말고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자기만의 반복되는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이 궤도가 결국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것이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면 자산 축적에 쓰이는 2시간의 가치 또한 더 높아진다. 신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벽같이 실행하라. 투자 눈치가 있어도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행력을 높이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는 새벽에 도둑처럼 오는데 눈을 뜨고 준비하고 있던 이들만이 그 기회를 낚아챈다. 오랜 기간 우리는 저금리와 저물가에 익숙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풀린 돈을 거둬들일 무렵 각종 위기가 도래했다.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팬데믹이 대표적이다. 저금리는 주식과 부동산 등이 자산 가치를 끌어올렸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었다. 국채이자 부담이 줄어든 주요국 정부도 아낌없이 재정을 퍼부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금 다시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승하는 자산을 보며 거품이고 너무 많이 올라 곧 하락할 것이라며 더 좋은 기회만을 기다릴 것이다. 물론 거품일 때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지 못해서 자산 축적의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더 많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이렇게 오른 자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너무 비싸다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비싸다는 게 본인들만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더 오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준비에서 온다. 자기 업에서 전문가가 본업이 있다면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업의 중요성을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서도 살펴보자. 유튜브를 하려는 이들은 매우 많아졌다. 본업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들도 많다. 유튜브는 장사와 동일하다. 고정 수입이 없고 그날 조회수가 다르다. 당일 정산하는 금액들이 모여 한 달 정산을 받는데 $100가 모이지 않으면 개월 수와 관계없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받고 말하면 한 달에 $100는 무조건 채워야 정산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튜브가 무서운 것은 매일 수많은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기에 비슷비슷한 콘텐츠로는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실패가 조금만 반복되면 내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잊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혹은 주변에서 건네는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콘텐츠로 발현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전문성이 겸비된 본업이 버티고 있고 고정된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즉 투자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본업의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안정된 고정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성이 행운을 부른다. 직업상 성공한 사람들 혹은 성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 중에 본업과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성공적인 사례에 잘 맞는 인물이 있다. 현재 발레 전문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는 러시아 4대 발레 학교 중 하나인 볼쇼이 발레 학교에서 국내 남성 최초로 학사와 석사를 거쳐 박사 과정 중이다. 그는 전도유망한 무용수의 길을 걷던 중 우리나라에는 왜 발레 학교가 없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발레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첫걸음으로 영어 유치원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유아 예술교육 기관, 유아 예술교육 분야의 첫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둔다. 또한 발레 관련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볼쇼이 발레단과 손잡고 한국 최초의 공동 발레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그는 예술교육이 유행할 거라 생각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본업의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10년 동안 구상했다. 그의 전문성과 꾸준한 노력이 이뤄낸 성과다. 물론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사업을 하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고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며 모든 게 운에 기반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찾아와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력이 확실한 사람에게 높은 확률로 이러한 운이 찾아온다. 전문성이 있어야 행운이 찾아왔는지도 감별할 수 있고 그것을 잡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 운이 중요한가? 당연하다. 수많은 자산가들을 만나보면 본인에게는 행운이 많아 따라줬다고 이야기한다. 운 없이 성공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노력한다고 해도 얻어낼 수는 없는 것들이 있고 운과 노력이 비례하지도 않다. 그러나 본인의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 분야에서 성공해야 운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걷지도 못하는데 뛰는 것이 가능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걷기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뛰어보려고 할 수 있다. 그때 대단한 조력자를 만난다면 뛰는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인의 직업에서 소위 인정받는 이들이 이후에 운도 불러들이고 이 행운이 자산 증식으로 발전한다. 얻고 싶은 게 있다면 질문하라.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고 사나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을 먹기까지 용기도 내야 하며 제법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질문하는 습관이 중요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자. 선생님께서 질문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손을 들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성적이 우수했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 궁금한 것도 많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질문할 줄 아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알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고 보이는 것에서 그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점이 없다. 기자들은 질문을 달고 산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일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려 하고 다른 기자들보다 더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 유튜브 구독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는 방송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더 알고 싶다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질문하는 이들은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얻고 싶기 때문에 질문한다.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해 질문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발 일찍 일어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갖고 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목적하고 지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조차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그리고 합리화를 하게 된다. 나는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다 보면 꿈은 점점 작아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결국 어릴 적부터 꿈꾸던 것들을 하나둘 포기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꿈의 크기를 줄여가며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산 축적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꿈이라도 꿔보고 시도라도 해본다.
그런데 이걸 계속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자상가들은 분명한 자기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 최선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고 싶은 이들에게 내가 꼭 원하는 습관이 하나 있다. 바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10년, 금방 지나간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부는 모두 책과 신문에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좋은 투자 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면 기사 한 줄, 공시 한 줄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한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 언제 노력해서 그런 행운을 맞이하느냐, 장기 불황이 언제 끝나느냐고 걱정하지 마라.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10년은 금방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듣는 질문이 본인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다. 내 투자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들기고 건너려 하는 편이다. 돈이 안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예적금 상품에 투자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 1년이라는 시간을 묶어두는 보상치고는 너무 적어졌기 때문이다. 3% 이자에 15.4%의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해가 허다하다. 여기에서도 단순히 이자율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 물가 등을 함께 계산을 해본다. 그리고 그 계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투자는 심리가 아니라 산수다. 큰 틀에서 보면 주식과 부동산 두 축을 이용하고 이 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투자한다. 5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임장을 다니며 투자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은 극단적 상황이 다가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아파트 갭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A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가 6억 원이고 전세는 4억 원이기 때문에 2억 원의 차액과 세금 납부 가능액만을 통해 매수를 할 수 있다. 가진 돈이 5억 원이라면 누군가는 이 아파트 두 채를 매입해 상승 국면에서 매도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손에 쥐고 있는 여유 자금은 5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 편이다. 해당 A 아파트의 전세가가 3억 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전제하며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함께 마련해둔다. 그래야 향후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하냐고? 해당 자금은 CMA 혹은 파킹 통장 등에 넣어 예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취하거나 현금으로 남겨두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 정도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세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 시작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10년 정도를 투여해야 한다고 말하면 너무 긴 미래 같지만 30이라면 40이, 40이라면 50은 금방 온다. 무엇보다 30살에 자산 축적을 시작한 사람과 40살에 시작한 사람은 분명 다를 것이다. 지금은 직장 다니는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세상에 대한 연륜이 생기면 자산 축적에 나서겠다고 마음먹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여유도 연륜도 마흔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패기, 다른 이들의 장점을 흡수하는 여유, 자녀에게 소요되는 비용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한 해라도 빠를수록 유리할 것이다. 특히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40살의 결과물을 내는 것과 50살의 결과물을 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은가. 나쁜 습관은 들이지 말고 좋은 습관을 빠르게 익혀라. 그것이 결국 자기 힘으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후천적 DNA를 기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